예, 지금 김만배 녹취록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이 지금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공방입니다. 공방. 녹취록에는 이재명 얘기도 들어있고 또 윤석열 얘기도 들어있고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고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예, 김만배가 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형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맥이라든가 이런 게 조잡해서 안 되니까 거기에 그 녹취록에는 우리가라고 또 이렇게 바꿔 썼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제 저녁 늦게 기자회견 한 것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예,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김만배 녹취 공개는 쉰떡밥이다. 쉰떡밥, 예, 공작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주 이 규정을 했네요. 쉰떡밥이라는 게 뭡니까? 쉬었다. 이미 유효기간,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훨씬 지났다라는 얘기죠. 쉰떡밥이라는 얘기가. 예, 아주 시간이 지나서 못 먹을 정도로 쉬었다. 그 다음에 떡밥은 뭡니까? 야, 이거 물어라, 물어라. 우리가 낚시할 때 떡밥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딱, 물고기가 그 떡밥을 이렇게 덥석 물면 이제 낚싯대로 끌려 들어오는 운명인데 바로 시간이 오래된 쉰 떡밥이다. 그러니까 옛날 걸 갖고 지금 다시 우려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바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갖고 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신학님, 예, 전 뭐 언론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 신학님이라는 그런 그 사안인데요. 이 사람이 김만배와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한 거가 녹취록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신학님 씨는 예, 어제 그 녹취록을 그 터트린 게 뉴스타파죠. 네, 뉴스타파에서 이 김만배와 신학님 이 두 사이에 이 녹취록이 터졌다. 여기에 윤석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저를 홍보할 판인데 저 김만배 녹음 속 대화자가 바로 뉴스타파의 계약직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한국일보 옛날에 기자였을 텐데요. 신학님 씨가. 예, 뉴스타파라는데 기사를 한 건 써주면은 돈을 받는 그렇게 저 제목은 용역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용역직 하면은 뭐 일일 그러니까 막노동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한 건 써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계약직 그 뉴스타파 이 계약직 기자였던 것이죠. 계약직 기자. 네. 공식 명칭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 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녹취록을 저렇게 그 만든 겁니다. 네, 그것도 1년 전에 얘기를 한 게 그런데 말이죠. 1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 윤석열과 또 대장동 몸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재명이 이제 터뜨리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이거를 딱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D-1, D-2 임박하니까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쭉 봤더니 아이고 야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 이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사람인데 둘이 그래 대화를 한 거를 녹취록이라고 이걸 공개를 하냐? 정말 참 공작도 이런 공작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김만배가 공신력 있는 제3자하고 은밀하게 얘기를 한 거를 녹취했다면은 그게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네, 뉴스타파에 돈 받고 기사를 써주는 그 외부 계약직 기자하고 얘기를 한 거를 그걸 또 뉴스타파에서 아주 긴급 또 이 이른바 호혜 아주 특종이라고 이렇게 터트리는 것은 정말 같은 제가 기자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주 이 진중권 교수 말 맞다나 공작 냄새가 난다. 이거 신빙성은 둘째치고라도 급조된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야야 이거라도 빨리 좀 터트려 윤석열 타격을 입게라고 하는 공작 냄새가 물씬 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쉰 떡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배경이 쉰 떡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배경 설명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김만배 녹취 지금 말씀드린 제가 대강의 뭐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김만배 녹취록으로 여야가 또 이제 공방이 있었죠. 여당은 봐라 윤석열이 몸통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야당은 바로 조작정치, 공작정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김만배 녹취가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인 것이 드러나 야당은 6개월 전에 거짓 대화를 이제야 공개를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공작정치이자 조작정치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바로 지금 TV토론에서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당신 윤석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성남시장을 했나요? 경기도지사를 했나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른바 인허가권, 결재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몸통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검찰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장동에 뭘 그 볼 일이 있다고 거기에 내가 몸통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판에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지금 이거를 아주 들이밀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게 그렇게 먹힐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녹취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에 수행 비서했던 분이 대법원 작업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예, 저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비서가 대법원 작업을 녹취를 했다라고 재판 거래를, 증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또 워낙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 예, 중요한 얘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작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것처럼 말하는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여기에 또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쪽에 불리한 내용이니까 민주당이 또 펄쩍 뛴 것이죠. 민주당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똑같죠? 아까 김만배 녹취록은 이 민주당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하고 야당은 수비를 한 건데 바로 이 이재명 비서의 대법원을 우리가 작업했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또 뜨거워하면서 지금 이 방어를 하고 있죠. 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 동지할 만한 새로운 증거다. 다름도 아니고 이재명의 비서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 성이 백모 씨입니다. 2020년 2월에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인 이모 씨와 나눈 대화가 등장한다. 네, 당시 이재명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수미 시장 역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이 백모 씨는 이 씨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바로 이 은수미 시장의 정무비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어. 대법원 라인, 대법원의 그 요직에 있는 누구누구가 우리한테 싹 있어. 그러니까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라고 은수미 쪽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 네. 대법관 발표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한다. 그럴 때 얘기해라. 싹 서포트 할 테니까. 은수미 성남시장도 선거법에 위반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법원으로 곧 올라가니까 대법원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 선고권이 대법원 올라가면 나한테 그때 얘기해. 우리가 이미 작업 다 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대법관 다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은수미 쪽한테 걱정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백 씨가 대법원에 충분히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측 인사가 이 후보의 대법원 표결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경천 동지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을 둘러싸고 막판 D-1, D-2에 지금
녹취록 공방이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것이라든지 이미 중간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얘기가 계속 나오고 대법원의 거래 의혹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유리한 거는 잘 분석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누구한테 더 불리할 수는 있다. 대장동 얘기가 계속 대장동 녹취록이 나오고 또 대법관 작업했어라는 대법관 의혹이 계속 나올 거면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더 상대적으로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그 부정 의혹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집권당 후보에게 더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을 했지 유리한 그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운 박사님, 초록색님, 쿠쿠님, 초록색, 이상훈님, 홀로서기님, 녹취록 중간쯤에는 이응, 지읒, 미음, 누구 이름의 첫자군요. 사정선거도 부정선거 해놓고 누구누구 당선해놓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식이네요. 대법원에 대표적인 권순일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지금 김만배가 방으로 몇 번 찾아간 거는 다 지금 이 증거로 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심을 봐봐라. 죄다 비호감 후보들 뿐이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들 지금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이슈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네 번째